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여러분, 미러 정상회담이 지금 막 끝났습니다. 자,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국제 관계, 그다음에 세계 경제 이런 게 큰 변혁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진짜 핵폭탄급으로 엄청나게 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해드리고 과연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런 상황이 펼쳐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러 정상회담이 지금 열렸습니다. 그 주제는 뭐냐? 평화를 추구하며, 이렇게 하면서 이 주제로 미러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대표적인 지각생이잖아요. 원래 상대방을 기다리게 하고 그런 대통령이었는데, 이번에는 미리 알래스카에 도착을 해서 푸틴 대통령, 러시아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 와, 진짜 뭔가 상황이 바뀌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전에 젤렌스키는 오히려 백악관으로 불러들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뭐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와 미국의 중간 지점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교류할 수 있는 지점 알래스카로 이렇게 직접 이렇게 불러서 마중까지 이제는 트럼프가 나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중을 나가면서 또 장대한 장면을 또 보여주더라고요. 자, 이거 보시면 B2 스텔스 폭격기라 F-22 이게 쭉 가는 거를 지금 이렇게 걸어가면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지는 정확하게는 저는 모르겠지만, 뭐 미국의 힘을 과시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축하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푸틴이랑 트럼프랑 걸어가는데 지금 여기 상공에서는 축하하는 거겠죠. B2 그다음에 F-22 폭격기가 이렇게 쭉 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지나가면서 소리가 들리니까 푸틴이랑 트럼프 대통령이 보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보여줬다. 그래서 이제 선상에 이렇게 올라가면서 또 사진을 찍겠죠. 자, 이렇게 찍으면서 마무리됐고요. 결론은 뭐 서로 군사 강국이다 이런 거를 보여주고 싶었겠죠.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회담에서는 어떤 점이 논의됐을까. 그래서 앞으로 이제는 어떤 시대가 열릴 것인가, 이게 중요하죠. 다국화 시대가 진짜 열릴 것 같은데, 앞으로 이거가 진짜 중요한 진짜 상황일 것 같습니다. 변곡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될 것 같다. 푸틴은 트럼프와 알래스카에서 회담을 갖는 것이 자신의 이니셔티브라고 말했고, 회담이 유용하고 철저했다고 칭찬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바다로 분리되어 있지만 사실상 가까운 이웃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나는 것은 매우 논리적이다. 그러니까 알래스카가 원래 러시아 땅이었잖아요. 그런데 미국에 팔았죠. 왜냐? 가만히 놔두면 영국이 먹을 것 같으니까 미국이랑 또 이렇게 계약을 하면서 팔았습니다. 팔면서, 그러니까 예전에 러시아 땅이기 때문에 러시아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러시아 이런 전통이 남아 있고, 그래서 미국과 러시아가 교류할 수 있는 공통점이라고 해야죠. 공통 분모라고 해야 되나? 그런 지점이 알래스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두 강국 간의 거래가 될 수 있다. 어떤 뭐 여러 가지 협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의미도 이렇게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영토 협상이 또 될 수가 있다. 지금 우크라이나전도 지금 영토 협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도 아마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알래스카에서 열린 거는 그 정도로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트럼프와 여기 트럼프 실루엣이 있죠. 그 다음에 푸틴 대통령이 같이 이렇게 차를 타고 아마 가면서 오프 더 레코드죠. 서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과연 무슨 얘기를 했을까는 뭐 언론에는 아직 공개가 안 돼 있지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을 거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두 국가가 만난 거는 결국에는 러시아의 어느 정도 절반의 승리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저보고 너 친러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국제관계를 무미건조하게 해석을 해보자면, 러시아가 어떻게 예전에는 미국과 이 뭐라고 해야죠? 냉전 시대 제외하고 이 소련이 몰락하고 그 후로 러시아가 힘이 없기 때문에 미국과 같은 동석에 앉을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는 둘이 만나서 회담까지 할 정도의 이런 국가 수준이 올라갔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둘이 나란히 쓴 거 보면 우리나라 대통령도 저렇게 나란히 서서 회담을 할 수 있을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우리나라 빼고도 뭐 일본 아니면 뭐 다른 나라 대통령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유럽을 다 빼고, 유럽이랑 그다음에 우크라이나를 빼고 둘이서 협상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러시아의 이 지위가 올라갔다는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푸틴은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러시아와 미국 간의 대화는 이미 늦었고
우리는 대립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빨리 이제 평화를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트럼프가 2022년 대통령이었다면 우크라이나 갈등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우크라이나의 현재 상황은 러시아에 있어서 비극이자 깊은 고통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안보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뜻에 동의하며 이를 위해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역시나 이 푸틴이 원하는 이 요구안 있잖아요. 러시아가 원하는 요구안을 다 들어줘야 우리는 협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국한테. 그래서 미국도 어느 정도 그거를 승인을 했으니까 둘이 만나서 이제 대화가 시작되는 거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푸틴은 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트럼프와의 상호 이해가 우크라이나 평화의 길을 열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랑 잘 이렇게 합의를 해서 우크라이나 이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키예프와 유럽이 갈등 해결의 새로운 진전을 방해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이랑 우크라이나는 빠지고 우리 둘이 협상을 하겠다. 이 세계 넘버 1 그다음에 무력 넘버 2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둘이 이렇게 협상을 알아서 할 테니까 니들은 가만히 있어라, 뭐라 왈가왈부 하지 마라, 이런 뜻이겠죠. 어떻게 보면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지금 6.25 전쟁도 좀 생각이 나죠. 우리나라도 휴전 협상할 때 우리나라가 없었잖아요. 거기에 그 서명하는 난에. 그래서 그거 봤을 때 야 진짜 우리도 이제 예전에 역사로 겪어봤지만 결국에는 이 국력이 진짜 중요하다. 안보도 중요하고 왜 뭐 군사력을 뭐다라 키우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국제관계에서는 정의보다 힘이 먼저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력이 진짜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문제 지금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잘 몇 가지 사항을 쭉 합의를 하고 아마 성공을 해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협상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뭐 서로 막 크게 뭐라고 해야죠? 휴전 협상을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화를 시작했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갑자기 저기 발표에서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를 모스크바로 초대를 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초대를 해서 트럼프는 초대를 수락하면 아주 뭐 이렇게 박수를 받을 것이다, 아니면 경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아주 뜨거워질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 둘이 이제 좀 더 대화를 많이 하겠구나 이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주식시장에서도 좋은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전쟁을 점점 이제 줄여가고 이제 경제 성장 쪽으로 이제는 눈을 돌릴 수 있게 서로 강대국끼리 그렇게 협상을 하는 거니까 좀 더 이거는 좋은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정상회담에서 중요한 핵심을 봐야겠죠.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봐주는 유튜버나 아니면 뉴스 매체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러우 전쟁의 현실적인 상황을 봐야 됩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지금 전쟁 현황을 보면은 러시아가 유리하죠,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앞으로 그냥 놔둔다고 하면 우크라이나 이 영토를 거의 다 러시아가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트럼프가 막아야 되니까 이렇게 협상을 시작한 거고요. 지금 보면 이 전쟁에서도 원래 10년 전에 이 미न्스크 협정 이거를 파기를 하면서 유럽을 믿지 않습니다. 이제 러시아는 유럽이랑은 이제 대화할 생각이 없고 당연히 우크라이나랑도 뭐 대화를 안 하겠죠. 중요한 거는 유일하게 이 문제에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트럼프다,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랑 대화를 해서 어느 정도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누가 이기고 있냐, 결국 제가 봤을 때는 이 휴전 협상도 러시아의 이 평화안을 받아들여야 미국이 아마도 협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휴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냉정하게 보자면 우크라이나 전황이 절망적이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빠르게 협상을 하려고 러시아를 쫄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푸틴에게 협상안 들어줄 테니까 대화를 해보자, 협상을 해보자 이렇게 했다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떤 거였습니까? 미국이 지원을 했잖아요, 뒤에서. 그래서 소위 뭐 대리전이라고도 불린 유럽과 미국이 지원을 해서 러시아를 상대하려고 했던 이 대리전이라고 이렇게 해서 대리전 성격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는 완벽하게 패배를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수습을 해야, 지금 뭐 좀만 더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제 수도까지도 이제 곧 함락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으니까 앞으로 피해가 너무 많이 커지니까, 그래서 이제는 빨리 이거를 미국 입장에서는 수습을 해야 돼요. 수습을 해야 미국이 그나마 갖고 있는 유럽에 있는 미국의 패권 있잖아요, 이게 몰락하지 않고 계속 유지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해야 되니까 빨리 만나서 얘기를 해보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전후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고 그다음에 뭐 또 여러 가지 얘기하겠죠. 동아시아 문제, 그다음에 남미, 중동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아마도 푸틴과 트럼프가 얘기를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냉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유럽의 운명을 결정하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 이 국제 질서의 새로운 이제 변화를 아마 결정하는 이런 회담이지 않았을까. 물론 공개는 안 됐겠지만 그리고 공개되면 아마도 국민들이나 여론들이 엄청나게 크게 반발을 하거나 작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러시아의 요구를 미국이 대부분 들어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큰 충격으로 와닿을 수도 있으니까 아무 협상이 없었다 이렇게 그냥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뭐 제 얘기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미국과 러시아는 둘 다 이 핵무기 강국들입니다. 지금 러시아가 4,309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고 미국이 3,700개를 갖고 있어요. 중국은 600개를 갖고 있는데 지금 뭐 빠르게 뭐 1년 만에 100개가 늘어났다 해서 빠르게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하죠. 그래서 지금 둘이 핵무력 강국들이 만나서 이 국제 질서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이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여기에서 유럽과 우크라이나는 빠졌죠. 그래서 역시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국방력이 진짜 중요하다. 예전에는 뭐 지금은 원래 미국이 엄청 힘이 세서 1급 패권으로 미국 아래 다 조용히 해, 내 밑으로 다 조용히 해 했을 때는 다들 조용히 하면서 서로 싸우고 싶었지만 미국 형님이 조용히 하라고 하니까 뭐 인도와 중국이 사이가 안 좋거나 아니면 인도와 파키스탄이 사이가 안 좋아서 붙고 싶었지만 그때는 조용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미국이 점점 힘이 약해지고 아니면 미국 형님이 약간 딴 데 한눈 파는 동안 그때 또 이제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쟁이 생기는 이유가 다 미국이 힘이 엄청나게 셌던 이런 1급 패권에서 점점 내려오고 있으니까 이 분쟁이 커지는 거다. 이 세력들 간의 분쟁이 커지고 그게 발생한 게 지금 이런 전쟁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계 역사를, 제국주의 역사나 세계 역사를 다 보면은요, 역시나 말로 했던 역사는 별로 없습니다. 말로, 그다음에 정의로, 그다음에 도덕으로 이렇게 했던 국제관계나 역사는 없습니다. 그냥 무력으로, 폭력으로 했던 역사가 거의 다 많거든요. 분쟁과 전쟁이. 왜냐? 아니, 폭력을 쓰면 되는데 왜 말로 하냐? 굳이 왜 말로 해? 폭력을 쓰면 되는데. 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에 평화의 시대여도 그다음에 서로 믿는다고 해도 국방력이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방산주를 강조하는 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안보와 국방이 중요하다. 이게 다 중요한 겁니다. 왜냐? 상대방이 혹시나 무력으로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우리도 충분히 반격할 수 있고 우리도 만약에 니들이 공격을 하면 충분히 아프게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보여줘야 거기에서 평화가 오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 상대는 총을 들고 있습니다. 총을 만들고 총을 들고 있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평화의 시대야 하면서 아무것도 안 들고 있으면 안 되죠. 우리도 최소한의 상대가 기관총을 들고 있으면 권총이라도 들고 있어야 혹시 모르니까 그런 거라도 방어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로 힘이 있으니까 이게 평화가 유지될 수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과거 역사를 봤을 때 무력으로 국제관계, 국제 질서를 규정했던 사례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은 미국이 이렇게 힘이 세서 다 이렇게 하고 있었지만 그 시대가 길지 않아요. 100년 이상도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봤을 때 잘 느끼셔야 됩니다. 이런 국제관계를 정의로만 이게 움직이는 게 아니다. 선의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다. 이걸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금 선물 가격이 크게 요동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이나 안전자산 있잖아요. 은 이런 게 크게 이렇게 요동칠 줄 알았지만 그냥 요동치지 않았고 그냥 협상안도 지금 대표적으로 크게 발표된 게 없으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보니까 크게 이렇게 요동칠 줄 알았더니 별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크게 이 협상은 그냥 흘러가는 협상이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두 강국들이 대화를 시작했다. 이거를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국채 금리도 크게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유가도 그렇게 크게 변화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이거 언론에서는 트럼프가 노벨상 욕심 때문에 노벨 평화상이죠. 이 욕심 때문에 이렇게 서두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 주면 받으면 좋겠지만 이것 때문에 트럼프가 서두르는 건 아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황이 좋지 않고 지금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빠르게 이렇게 합의를 보려고 하는 거지, 이 노벨상 때문에 이거를 서두른다? 그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노벨상도 뭐 이유 중에 하나는 있겠지만 우선순위가 전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러시아 입장에서도 미국과 합의를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 만약에 이제 전쟁이 어느 시점에선 끝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전쟁 이후에 이 전시 경제를 이렇게 돌렸던 이 전시 상황 경제가 이제 전쟁이 만약에 끝난다고 하면 이 포탄이나 뭐 탱크나 이런 걸 계속 만들면서 GDP를 높였는데 그게 이제 그 공장들이 이제 멈출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러시아 경제도 암울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유럽이랑도 이제 극렬하게 이렇게 싸웠잖아요. 피를 흘리며 싸웠기 때문에 앞으로 뭐 한 10년 내에는 크게 경제 교류하기가 힘들죠. 서로 믿기도 힘들고, 가스관도 이제 거의 다 잠궜고, 가스관 계약도 이제는 다 파기했잖아요. 가스관 계약도 파기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인도와 중국으로 이렇게 수출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유럽과 거래도 이제는 앞으로 힘드니까 결국 새로운 이런 대안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아시아 쪽으로, 러시아 영토가 뭐 유럽에서 엄청 크잖아요. 아시아까지 이렇게 길게 펼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러시아는 아시아 쪽으로 이제 경제 방향을 바꿀 것 같습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결국에 미국의 이 승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런 협상을 하는 걸 봤을 때 다극화 시대가 개막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극화 시대가 뭐 8월 이후, 9월 이후부터는 급격하게 더 추진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뭐 언론에서 잘 달아주지 않지만 저는 그걸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거. 그래서 피벗 투 아시아 쪽으로 이제는 러시아와 미국이 돌리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산업이 있습니다. 지금 이 협상을 하기 전에 북한이랑도 먼저 통화를 하고 갔다고 하거든요. 김정은이랑. 그래서 아마도 남북 교류, 가스관 사업, 이것도 아마 러시아가 추진하려고 하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미국이 승인을 해줘야겠죠. 남북, 북한으로 가스관이 들어와서 남쪽으로 해서 한국의 가스관을 수출을 해야죠. 왜냐, 유럽에 이제 수출망이 막혔기 때문에 러시아도 이 자원을 어떻게든 일본과 한국에 팔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동맹국인 이 미국이죠. 대빵이잖아요. 대빵이 협력을 해줘야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아마 논의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알래스카가 어디예요? 이 지금 베링해협을 지나서 북극 항로로 돌아갈 수 있는 이 변곡, 이 시작점이잖아요. 그 북극 항로 개발에 대해서도 아마 두 국가 빼고는 할 데가 없죠. 그래서 두 국가가 아마 대화를 했을 거다. 그리고 알래스카 개발에 대해서도 아마 어느 정도 얘기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경제적인 이런 사업들은 아마 둘이 얘기를 많이 했지 않을까. 서로 이렇게 승인을 해줘야 결국에는 이게 가능하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제는 대한민국, 한국의 기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한국의 기회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국도 야 진짜 지정학적으로 이제는 이제 이득을 볼 수 있을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이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입장에서도 급하죠. 이 미국 내부적으로 부채 위기가 있잖아요. 부채가 이제는 37조 달러가 넘어서서 계속 올라가고 있고 5개월마다 1조씩 이게 빚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문제이고, 그 다음에 큰 전쟁들을 축소해야죠. 과거 로마가 망할 때 이 큰 전쟁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국력 낭비되면서 로마라는 제국이 망했거든요. 그게 조금 미국과 약간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 정치적 불안과 지도력이 약화됐고 경제적 위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군사적 부담과 국경 방어에 실패했죠. 그다음에 사회적 붕괴, 시민의식 약화, 그다음에 제국 분열, 그다음에 멸망, 이렇게 했는데 이거 비슷하죠. 정치적 불안정과 사회 분열, 지금 양극화되어 있잖아요. 미국도 거의 뭐 선거 불신을 하고 양극화되어 있고, 민주화 공화당 진영이 양극화되어 있죠. 그다음에 경제적 부담, 지금 막대한 국가 부채, 그다음에 달러 가치 약화, 인플레이션 압력, 제조업 경쟁력 약화, 뭐 이런 경제적 부담을 미국이 갖고 있고, 그다음에 군사 패권 유지의 부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그 주둔 비용도 막대하죠. 막대한 군사비가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동 뭐 이런데 다방면에 개입을 하면서 이 미군의 군사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 이 패권도 점점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외부 도전을 또 지금 받고 있죠. 중국,
러시아, 브릭스 등 신흥 가국들에게 지금 도전을 받고 있고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사회적 가치와 시민 의식이 약화됐다. 미국도 뭐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사회 연대가 약화되면서 예전에는 아메리칸 드림이 있었는데 그게 많이 희석됐죠. 그다음에 이제는 뭐 제국 분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하면서 트럼프가 이번에 워싱턴에 이 지금 군대를 투입시켰던 게 뭔가 이런 연습이지 않았을까 이런 의심까지도 할 정도로 조금 갈등이 너무 심해질 수도 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랑도 갈등이 엄청 심하죠.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점점 더 이게 심해지고 있구나. 그래서 혹시나 이런 노마 제국과 이런 공통점을 봤을 때 미국의 상황도 결코 좋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유럽의 상황도 이 러시아를 계속 그냥 놔둔다고 하면, 그대로 둔다고 하면 우크라이나가 이제 함락되고 이제는 나토와 이제 큰 전쟁이 날 수도 있다. 이거를 지금 트럼프가 막기 위해서 뭐 이걸 막으면은 진짜 뭐 노벨 평화상도 받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걸 막으려고 발빠르게 대화를 추진한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대중의 이 협상 내용이 공개 못하는 게 아마 있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협상을 둘이 만나서 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 밑에 이런 실무관들도 아마 여러 가지 협상을 다 추진했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금융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게 중요하죠. 아마 종전이 됐으면은 국제 유가가 하락을 하고 금 하락, 뭐 위험자산이 상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발이 지금 됐잖아요. 그러면은 달러가 다시 상승하고 위험자산이 하락할 수 있다. 그리고 방산주는 상승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 그냥 협상을 봤을 때 결국에는 다극화 시대가 이미 시작됐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요즘 주목하고 있는 자산인 금과 은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주식은 뭐 당연히 뭐 빅테크 AI는 잘 가는 게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과 은이 잘 갈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 이제는 좀 더 다극화 시대가 열리면 미국 주식이 조금 쉬고 아니면 뭐 중국이나 다른 이머징 국가 주식들이 더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이것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는 지금 푸틴과 회담 덕에 당장 대중국 관세 인상이 필요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추가 관세 유예하겠다, 지금 이렇게 잘 진행돼서 중국에 대한 25% 추가 관세는 당장은 부과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향후 가능성을 언급, 2, 3주 후엔 다시 검토할 수도 있다고, 지금은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거 보면서 모르겠어요. 어떻게 지금 돌아갈지는 이거는 정확하게 해석이 안 되는데, 일단 이런 식으로 지금 트럼프가 발표를 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극화는 이미 시작되었고요. 지금 이 협상으로 봤을 때 지금 러시아와 같이 협상을 한다는 거 봤을 때 이제 다극화는 시작됐고, 월가, 트럼프, 브릭스 어느 세력이 이기든 제가 봤을 때는 금으로 해지하는 게 가장 안전한 투자 수단이지 않을까. 뭐 물론 미국 주식이나 저도 ETF도 투자하고 있는데 요즘은 진짜 금을 많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비트코인도 있을 수가 있지만 비트코인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한번 투자하세요. 저는 비트코인도 나쁘지는 않다고 하는데 금보다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믿음이 안 간다. 왜냐 위기가 발생했을 때 오히려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금보다는 조금 아니지 않나. 물론 뭐 수익률이 좋으면 뭐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뭐 개인의 이런 생각이니까 저는 금으로 해지하는 게 그래도 안전하고 좋은 수단이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미국이 뭐 무조건 잘 간다, 무지성으로 미국 S&P 500 미국 주식 투자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차트를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지금 미국이 지금 글로벌 이 마켓에서 어느 정도 비중이 있었냐. 예전에도 2000년대 초반에도 55% 이상 2001년 때 이렇게 갔다가 닷컴 버블 때 이렇게 쭉 내려왔죠. 이렇게 쭉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닷컴 버블 이후에도 쭉 내려왔군요. 그 다음에 쭉 다시 올라와서 거의 뭐 2001년 고점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앞으로가 이렇게 줄어들 수도 있다. 이 브라보스 리서치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도 이제 미국의 이런 미국 주식의 이런 뭐라고 하죠, 점유율이 세계에서 점유율이 내려갈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 앞으로 이제 다국화 시대가 열리면서 이렇게 될 수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또 영상이 길어지니까 다음에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AI 있잖아요. AI 마켓, AI 산업 성장률은 아마 연 20%로 꾸준히 갈 것이다. 25년에서 34년 이렇게 보면 지금 173조 이렇게 나와 있는데 851조의 1조 달러의 이런 성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산업이 성장할 것이다. 연 20%씩.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AI 산업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보시고 투자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중국도 아마 AI 산업을 많이 키우겠죠. 제가
이번에 지금 중국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 이것도 대박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지금 로봇이 뛰어가고 있죠. 이 영상 보세요. 로봇이 사람처럼 뛰고 있습니다. 로봇 올림픽에서. 자, 이제 이 정도로 이제 중국의 로봇이 로봇 산업이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 이런 빠르게 변화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세상이 열릴 것인가, 이거를 여러분들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로봇이 달린다. 정말 무섭죠. 그래서 이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잘 참고하시고 투자할 때 조금 열린 사고로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뛰는 로봇까지 이제는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버나드였고요. 여러분들 미러 정상회담 이렇게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다극화 시대가 열리면 뭐가 중요하냐, 역시나 금과 은. 여러분들 제가 현물로 웬만하면 투자하는 게 좋다고 했죠. 실물로 뭐 ETF도 괜찮고요, 실물로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초에 실버바랑 골드바가 품귀 현상이 있었죠. 그래서 이것도 한 번씩 보시고, 관심 있으시면 제 대각선 밑에 쿠팡 링크 설명란에 있거든요. 한번 들어가셔서 가격 비교해 보시고, 아니면 뭐 금은방 가서 사시던지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쿠팡으로 해주시면 저한테 조금 도움이 되니까 좀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버나드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